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 강의에서 이 시간은 190쪽 이어서 이제 광해군대 때의 시책 이 이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190쪽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앞에 왕이 누구였던가요? 선조죠, 선조. 그렇죠? 선조였습니다. 선조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과정에서 광해군대 때 집권 여당이 누구였었냐 하면은 이때 누구였죠? 북인이죠. 선조 말년에 왕위 계승 과정에서 동인이 일단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고요. 그죠? 북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졌죠. 대북 소북으로. 여기서 대북은 누구를? 광해군을 추대했고요. 소북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추대를 했었습니다. 광해군이 보위에 올랐어요. 광해군의 집권 여당은 누구냐? 북인이다. 북인 중에서 누구냐? 특히 대북파가 되겠습니다. 광해군대 북인과 남인 과정에서 보면은 남인보다는 북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조 때 외란 도중에 특히 의병, 정인홍, 곽재우, 그죠? 곽재우, 정인호 이런 사람 나오죠. 얘는 전부 다 분당에서 누구였어요? 절의, 충절과 의리를 강조했던 북인 계열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주도권을 잡았었고요. 남인의 유성룡 같은 경우는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을 탈환한 이후에 일본과 화의를 주장했다 해서 전쟁 이후에 북인들의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야, 북인 얘기는 그렇죠. 우리는 목숨 내걸고 싸웠는데 니는 왜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했냐, 화의를 청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의 분위기는 자연히 북인이 주도권을 잡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대 때는 북인 중에서도 광해군을 주도했던 누가? 대북파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소북은 이제 영창대군의 추종 세력이죠.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누가 있었어요? 서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광해군대 집권 여당은 대북이었다라고 한다면 야당은 지금 누가 됐냐? 그러면 야당은 얘네들이죠. 남인도 있고요, 그죠? 소북도 있고요, 또 누구였어요? 서인도 있습니다. 얘는 야당, 대북, 여당 이런 이제 그 분당 형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광해군대 등장해가지고 광해군대 때 전후 복구책입니다. 이 전후 복구책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거 있죠. 뭐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양안, 호적을 작성한 나라. 양안은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죠. 그 양전 사업의 결과 작성했던 토지 대장이고요. 호적은 뭐예요? 이건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3년에 한 번 작성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대동법 나중에 이제 조선일 때 보겠습니다만은 경기도 지역에 이제 가장 먼저 실시가 된 거였었죠. 경기도 지역에 숙종대 때의 경상도, 황해도 경상도까지 가지고 1708년에 전국적인 실시를 보게 됩니다. 기타 이제 성과 무기를 수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동의보감을 편찬한다거나 허준이죠. 허준 정약 2009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구분하시죠. 그리고 경복궁을 건설하고요. 국조보감 이건 조선왕조실록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삼강 행실도의 편찬 그리고 4대 사고 중에서 전주본 남겨놓고 싹 불탔죠. 외란 때. 그 전주본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5대 사고로 재편합니다. 이 전부 다 광해군대의 누구의 북인 중에서 대북파의 뭐요? 바로 전후 복구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해군의 대외 정책이 나와 있죠. 바로 이제 우측에 오른쪽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립외교는 어디에 대한 중립외교냐 그러면 명과 후금에 대한 중립외교입니다. 1616년에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후금을 건국을 해요.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명은 조선의 외란 때 원군을 파견하면서 국력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후금이 자꾸 이제 명나라 변경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이때 명은 후금을 치기 위해서 조선의 원군 파견을 요청하는 거죠. 왜냐면은 외란 때 명이 원조를 해준 적이 있죠. 뭐 형식적이나마 지금 4대 관계 속에서 명이 군, 조선은 신의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광해군은 이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이 중립외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금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면서 명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명의 원병 요청, 즉 원군 요청에 의해서 조선은 어떻게 제안을 했냐? 조선은 강홍리비를 보냅니다. 강홍리비를 도원수, 총대장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면 도원수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강홍리비를 불러다 놓고 광해군이 당부를 합니다. 야, 가서 후금과 싸우다가 혹시 지면은 우리는 니네하고 적대 관계를 맺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 외란 때 명이 도와줬기 때문에 의례상 도와준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투항하도록 밀지를 내는 겁니다. 이제 광홍리비가 명에 갔어요. 조명연합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금이 차지했던 요동, 요하의 동쪽입니다.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치러 갔는데 조명연합군이 깨졌어요. 이게 부차 전투입니다. 부차 전투. 그래서 부차 지방에서 강홍립 등이 조명연합군이 깨지고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후금에 투항을 해서 조선의 입장을 후금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광해군 제2 시절에 북방에 대한 어떤 그 정세에 아주 뛰어났거든요. 광해군이. 이거는 광해군이 뛰어났다라기보다는 강홍리비가 청에 머물고 있으면서 후금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의가 안테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그런 실정이 좀 밝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